코로나 이후의 세상, 핵심은 이거. 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구독자분 중 몇 분께서 저에게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 같냐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셔서 제 생각을 정리를 해보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참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제 주변 분들을 봐도 세 부류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신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부류는 뭐 코로나든 아니든 별 차이가 없는 부류,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흥한 부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더 힘들어진 분들의 사례가 많이 나오잖아요. 확실히 또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난 돈 많이 벌었는데 뭐 나는 오히려 더 잘 되는데 이런 말 했다가는 굉장히 따가운 눈초리로 이제 받겠죠. 코로나가 위기는 맞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기회로 작용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타격을 안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확실히 이 패러다임을 변화를 가속하는데 일조할 거라 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코로나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뉴 노멀, 핵심은 격차죠. 격차를 훨씬 더 가속화시킬 거예요. 무엇인고 하면은 우리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인구의 대다수일 거예요. 뭐 저도 포함이죠. 저도 평범한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또 어떤 부류도 있냐? 자본소득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어디 돌아다니면서 말을 막 하고 다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되게 슬픈 마음이 드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 격차가 심화된다고 했잖아요.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평범하거나 좀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점점 더 그게 심각해질 거예요. 각자 도생의 때가 도래를 했어요. 어딘가에 의존하고 기대해서는 더 이상 살기가 어려운 거야. 각자 자기가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는 시대가 왔거든요. 근데 이럴수록 사람은 남한테 기대고 싶고 그런데 녹록지 않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관리를 너무 잘해요. 이분들이 뭐 어느 대학을 나왔, 집안 환경이 처음부터 어땠든 이런 거 관련 없이 잘 사시는 분들은 스스로를 관리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자기 근로소득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종잣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해놔가지고 자본소득을 계속 창출하게끔 미리 시스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가 다가와도 타격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갑자기 생계가 힘들어지고 이제 큰 타격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의지해서 스스로 관리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어. 그리고 이분들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한테도 그 태도를 고스란히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게 제가 꼬꼬마 시절에는 우리 집이 부자야. 우리 엄마 아빠 돈이 많아. 그러면은 흔히 생각하기로는 좀 게으르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인생 책임져 줄 건데 내가 굳이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여겼어요. 어린 시절에는. 물론 그런 부류도 있어요. 왜 격차가 벌어지는 게 무섭냐면은 정말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우신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식도 그거를 영위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요. 부모한테 의지하지 않고도 너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그 행동, 반복되는 습관과 그 행동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브루디에가 이야기하는 문화적 자본이라고도 하죠. 돈도 많은데 행동 습관이라던가 이런 생각하는 거라던가 이런 것도 배우는 거야, 부모님 통해서.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아니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지.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보통의 그 중산층, 서민, 그 이하 사람들은 먹고 사느냐고 좀 냉정한 이야기지만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의 에너지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요즘 맞벌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식이나 자기 주변 사람들까지 이렇게 돌볼 에너지가 안 남아있어. 그러면은 요즘같이 코로나 같은 기간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 방치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자, 이럴 때 있는 집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집 애들은 다 관리가 들어가거나 누가 봐주는 사람 있거나 안 그러면은 스스로 그 관리하는 패턴이 이미 몸에 배 있어. 근데 중산층 서민 그 이하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사느냐고 바빠서 아이들도 그런 습관이 안 들어있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관리하는 습관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그게 반복이 되겠죠. 누가 봐주고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사람이 본능대로 행동하기가 쉽잖아요. 본능이라는 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저도 그 본능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옆에 봐주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를 아직 절제하고 관리할 만한 그런 습관도 없고 하면은 점점 더 그렇게 본능에 의해서 행동할 것이고 그러면은 격차는 점점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 제가 두 눈으로 그 양쪽 다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 코로나 이후에 격차가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확신해요.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 미국 사람들 중에 당장 400불이 없는 사람이 꽤 됐어요. 3분의 1은 됐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런 격차가 굉장히 더 심화가 될 거예요. 당장 쓸 돈 50만 원 정도도 통장에 없는 사람들의 수가 그만큼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택트 시대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격차가 심화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누가 내 옆에 있든 말든 알아서 잘 사는 사람은 뭐 택트든 언택트든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대부분은 알아서 잘 하지 않아,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조금 알아서 잘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확실히 조금 게을러지는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텍트 시대에는 내 옆에 누가 있어. 내 옆에 누가 있으면 서로 독려해주면서 같이 끌고 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내 옆에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학교라고 쳐볼게요. 내 옆에 누가 있는데 잘 못해. 좀 못하고 있어. 떨어져.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도와주고 알려주고 하면서 같이 끌고 갈 수 있거든. 저는 끌고 가는데 이게 언택트 패러다임으로 변하니까 각자 알아서 해야 돼. 각자 집에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거든. 잘하는 사람은 뭐 택트든 언택트든 상관없어요. 알아서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알아서 잘하는 사람은 알아서 잘해.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근데 아직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언택트 시대에 점점 더 고립될 거예요. 이게 왜 고립되냐? 얼마 전에 보면은 이 재난 문자 이런 거 여러분도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뭐 불필요한 무슨 모임이라던가 뭐 집회라던가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실제로 취소된 약속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뭐 저도 몇 개 있지만 느끼는 게 뭐냐면 불필요한 모임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굳이 안 해도 되는 모임일까요? 그러니까 점점 더 본질에 회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뜩이나 점점 외로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언택트 시대로 가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내 주변에 믿을 만한 가족이라던가 친구라던가 정말 가까운 요 1바운더리 안에 끈끈한 사람들은 뭐 택트든 언택트든 계속 만나. 그런 사람들이랑은. 그래서 불필요한 모임 자제하면은 약간 2바운더리, 3바운더리, 4바운더리, 5바운더리 요 사람들을 그냥 안 만나는 거야. 원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계속 좋고 원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점점 더 고립되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아무리 언택트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 가까운 가족이랑 계속 같이 붙어 있잖아요. 내 뭐 연인이라던가 배우자라던가 진짜 친한 친구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계속 만나거든. 다만 굳이 안 만나도 되는 약간의 거리 있는 여러 바운더리의 관계들을 자연스럽게 정리가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로 회귀하고 있는 거고 본질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혼율도 또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가까운 1바운더리 있기는 해. 근데 가족끼리 사이가 안 좋다던가 뭐 그런 뭐 부부끼리 사이가 안 좋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그 가까움이 더 괴로움으로 나타나서 그 관계가 더 쉽게 와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안 좋은 관계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것이 이 코로나 로 인하여 더욱더 빠르게 와해가 되고 그리고 개별화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 그리고 고독의 가속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자는 점점 더 부자 되고 평범하거나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힘들게 살 거고 그리고 원래부터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좋았던 사람은 별 문제 없을 거고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은 그 관계마저도 더 가속화돼서 깨지고 개별화되고 그리고 애매한 사람들이 많았던 사람들은 점점 더 이제 정리가 되니까 더 고독해지겠죠. 이게 미니멀리즘? 코로나? 뭔가 좀 일관된 결이 보이지 않나요? 근데 변화의 방향을 보면은 일관성이 있어요. 미니멀리즘도 불필요한 것도 다 버리는 거잖아요. 자기 절제와 관리가 그만큼 절실히 요구되는 때인데 저는 자기 절제와 관리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힘에서 나온다고 봐요.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문화적 자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나 자신을 믿고 내가 내 자신한테 꽤 만족스럽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 힘에서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질만 남는 게
우리 보면은 코로나 확진자들 동선 다 공개되잖아. 거짓말하는 사람들 특징 중 하나가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경우에 자기 동선 속이고 그러죠. 뭐 유흥업소를 갔다든가 뭐 불륜을 저질렀다든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지면은 굉장히 민망한 상황인 경우에 자기의 행방을 숨겨요. 어디 내놔도 떳떳한 삶,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세상에 숨길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은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가속화되어 가는 거죠. 그 물밑에서 숨겨오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빵빵빵빵 터져주면서 본질만 그렇게 남게 되죠. 가까운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만큼 안전 기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또 대두가 되죠. 점점 더 이렇게 바깥으로 향하던 시선이 내면으로 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내면으로 향하는 그 사인들은 그동안 많았어요. 뭐 미니멀리즘도 그렇고 뭐 요가라던가 무슨 뭐 템플스테이라던가 뭐 많잖아요. 뭐 영성이라던가 이런 조류는 진짜 많았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이 코로나가 위기지만 동시에 내면으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언택트의 시간을 자기 탐구,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의 욕망, 나의 장점, 나의 단점,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면 다가올 택트 시대에서 조금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언택트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지만 택트의 시기도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접촉하면서 어울려 살다가 또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가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될 거라 봐요. 네, 오늘 영상은요, 코로나 이후의 삶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